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요즘 잠 편히 주무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겨울 갔습니다. 앞서서 우리 가십니다. 김정민 박사님, 그다음에 신원식 전 예비역 장관님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락사당하고 있다. 개구리가 가마솥에서 자기가 떨어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병폐,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또 이러한 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자도 좀 군대 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젊은 여성분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 애국심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분들 같으면 박수치고 환영할 텐데 제가 보기에 많은 우리 젊은 여성분들 이스라엘처럼 군대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사님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라보다 보내야지. 치료도 해야 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정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정신이. 이 부패한 정신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시의 가장 큰 덕목은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애국심. 요즘 시중에 담론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공화주의가 어떻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물론 우리 가족의 일도 중요하고 개인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기 시에는 과거에 의병들이 관군이 썩고 부패했을 때 나서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또 온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고 일어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비역 장군님 댁에 제가 옛날에 방문해 봤더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아파트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일단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게 그 집을 들어가야 되는 절차예요. 그리고 그 집에 거실에 들어가니까 거기 그 장군님 부친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의사하고 이순신 장군 그 사진이 걸려 있죠. 영정이. 그래서 거기에 묵념을 하고 그걸 해야지 밥을 준다고 해서 저도 묵념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앉아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제가 보수 농객으로 지난 20년간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했습니다만 어떻게 현실 정치에 좀 발을 담그다 보니까 이 한국 정치를 많이 이야기해보고 또 지난 4, 5년간 각종 종편 지상파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농객으로 논쟁을 해왔습니다만 요즘처럼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인 것이 가장 부끄러운 때가 없었어요. 제가 10년간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 이 당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좀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물론 국회의원도 안 됐습니다만 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6.13 지방선거 때 참패, 이거는 참패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국민과 역사가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네? 저도 대전 광양시장 후보로 나가서
뛰면서 민심과 좀 호흡을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가진 보수의 이념이 뭐고 우리 한국당이 이러한 위기 시에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우리가 밖에 우리 좌파도 이야기하고 수구좌파 이야기하고 주사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겸허하게 내부의 적을 좀 잘 들여봐야 되겠다. 우리 내부의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멸망할 때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을 이야기해 우리 보수 세력의 내부의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수 세력.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정신들 차리고 반성하고 다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보수를 우리가 고민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잘못된 좌파와 싸우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 혼자만 사표를 쓰고 나머지 세력들은 당에 그대로 앉아서 보수개혁을 방해하고 있어요. 몰아내야 돼요. 그들이 일어난 이 당의 보수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제가 자유한국당 재창당을 위한 부당모임 준비위원장으로 성명서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비대위를 꾸리는 자체 그리고 당직으로서 선거 참패에 가장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그 자리에서 비대위를 꾸리고 더군다나 탄핵하고 좌파 정권의 길을 터준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보수를 개혁한다고 앉아있는 자체가 시작부터 잔초를 잘못 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께서 지금 바쁘서 나가신 모양인데요. 저는 제가 일본으로 오늘 이 마이크를 줬으면 아까 국회의원 한 10명 와 있길래 돈 좀 내려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분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국가적인 현안이 지금 널려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수 이념을 몰라가지고 보수당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자유한국당 당 강령에 보면 보수 이념이 너무나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들은 말은 보수입니다만은 보수라는 가짜 옷을 입고 이념을 갖지 않고 있는 그냥 웰빙족일 뿐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웰빙족이에요. 정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수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좌파가 잘못하면 그들과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노할 줄 모르고 말들은 합니다만 투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당이 지금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렇게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의 씨앗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바른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보수 삼론을 만들고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자유한국당 많은 분들이 당원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북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지금 잘하고 환영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뜨고 또 며칠 전에 외교문서 조작 사건이 돌아다니고 예? 또 지금 북한은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이라는 그런 엄청난 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국방정보국이 분석한 바로는 65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최대치로 추정됩니다만은 한 개 뭐 폐기는커녕 예? 핵 리스트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낡은 시절 몇 개 폐기하고 행동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평양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소위 국가 언론을 초청해놓고 북한의 김정일의 미래의 핵까지 다 폐기했다. 이래서 이번에 예? 평양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이
정말 보수당이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라면 이렇게 천하태평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피켓 들고 청와대한테 가서 싸우고 외교문서 조작 사건 여기 자유한국당의 통일통일 소속 국회의원들 강석구 위원장 당대표 다 싸우고 지금 좀 그 문서 회수해서 다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격이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 오는 국회의원들 와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싸운다는 의지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먹고 사는 그러한 숭고한 보수를 실천해야지 보수 정치 세력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정치의 문제점, 우리 내부의 적을 어떻게든 잘 정리하는 그런 작업에 올인하겠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싸워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끝까지 우리 당이 잘 정비되고 새로운 보수가 설 수 있도록 잘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왔습니다. 제가 82학번이에요. 제가 학부를 두 군데 다녔습니다. 고려대학을 다니다 2학년 맞이 군대 가서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는데 참 그 당시 생각하니까 저도 그 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담론 뭐 한양대 이영애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뭐 그런 거 있고 한때 저도 좀 야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었구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교과서 공부하고 반공교과서 공부하다가 그런 이론에 대해서 한때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뭐 전두환 그 당시 전두환 저 군부정권 시절입니다만 전두환 정권을 미워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1996년도 영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부 때 읽은 독서량에 비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독서량이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국내 정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소위 읽었던 그 이념서적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이론이었는가 이런 거를 너무나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그리고 지금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읽은 서적들의 경고되어서 국제정치 현실을 못 보고 이상주의와 폐쇄적인 민족 논리로 이 나라의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합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전대에 부장하고 과거에 보니까 대단했습니다. 경호부대까지 거느리고 다니고 한때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영웅처럼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전희경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과거에 주상파념을 가져다 전향했습니까? 답을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의 사명은 바로 지금 잘못된 이념으로 아까 말씀한 문득 전교조라든지 그런 잘못된 민중민주주의 사관 오염된 이런 노선을 차근차근히 해부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국민들이 설득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안보노선, 경제노선 이런 거를 확 뒤집을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 의지와 애국심을 갖고 그리고 그걸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야지 이 대한민국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보수 괴멸론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무능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보수가 잘못하고 있는 것 동안에 보수 내부의 분열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보수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정치인을 하고 보수당의 국회의원으로 빠지를 달아준 잘못된 지도부 다 책임지고 인적 정산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건전한 보수, 행동하는 양심이 보수, 이런 좋은 정치 세력들 잘 양성해가지고 차기 총선에 공천해가지고 선거제가 못하냐? 이런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우승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보수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걱정하고 그런 보수라고 그런다면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하고 국가주의가 어떻고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겠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논자가 아닙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누가 세웠어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서 반성하고 정계유토를 했어야 될 잘못된 세력들이 세운 잘못된 보수 논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 보수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박태우 교수는 그냥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 정치를 참여하고 이러한 잘못된 우리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출세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일단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잘못된 장면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념을 부정하고 때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우리 당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연일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뚱뚱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탄핵 정국의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알고 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에서 밀려나고 이런 과정을 속속들이 방송에서 논평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지식인이나 우리 양심이 있는 국민들은 관전평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망하기 전에 월남이 망한 것처럼 안락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 지식으로 행동을 있으면 행동으로 이렇게 싸워서 우리 당의 내부의적을 바로잡고 내부의적을 딱 물리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우리가 투쟁하고 더 크게는 그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보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민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믿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저도 국제 정치를 공부해서 합니다. 현실론자입니다. 한반도에서 분단국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어떻게 종이 쪽지 한 장까지 옵니까? 말장난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절차한 세력균형으로 오는 거예요. 한미동맹이라는 철저한 그 세력균형 장치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제일 잘못이 뭡니까? 자주 논리요. 그 썩어 빠진 자주 논리 가지고 어디 가서 평화를 찾습니까? 마치 북한하고 뭐 좀 잘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외세를 몰아내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잘못된 세력들 우리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적인 통일,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인 통일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제압하고 저는 제압입니다. 흡수통일도 아니에요.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북한 정권을 우리 체제에 편입하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략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동아시아에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한미일 동맹이 축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제 꿈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한반도에 들 때 그러한 혜택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나오는 그런 균형감 있는 정치 세력들이 하루빨리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거 소련처럼 싸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정신 차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만주를 구글의 옛 영토를 되찾는 이런 꿈은 꾸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왜 갖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국영령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믿게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 애국지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분들이 땀과 용기가 모여서 저는 반드시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고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판을 짜서 보수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좌파 정권도 제압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도 제압해서 동북아의 진정한 통일 국가원을 그날까지 한국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것을 고소하면서 저희가